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포럼의 송석호입니다. 개꼬리를 3년 묵혀둔다? 글쎄요. 차라리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시절에 제가 50 당시에는 싫어했지만 민자당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인재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 한 번은 대한민국의 브레인들이 아웅산에 가서 몰살을 당했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인재가 남아들어서 그때 당시 대학생이던 지금의 586 애들이 극심한 데모를 했음에도 나라가 잘 굴러갔습니다. 그러던 보수가 식민지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자유우파가 김영삼이가 대통령 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차떼기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괴멸 수준이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다가 보수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불려나온 박근혜 대통령은 천막 당사에서 시작하여 선거마다 아주 승승장구하며 다시 자유우파를 살려냈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라는 것이 유승민, 김무성 같은 배신자에 동조한 저 62명 반역 무리들의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수포로 만들고 박근혜 개혁정부는 물고 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보수는 수명이 다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잠깐 황교안 대표가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고군분투했지만 그마저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로 물고 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황교안 대표가 믿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겼던 김형호라는 작자는 공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자신의 처지를 잊고 사심 가득한 이상한 공천을 함으로써 총선을 말아먹고 그리고 자유우파 정당은 수명이 다하고 말았습니다. 홍준표는 트럼프 흉내를 내며 돼지 발정제 수준의 막말로 정치를 희화화했고 김종인이 같은 협잡군이 수작을 부리며 조중동의 도움을 받아서 이준석이 같은 근본이 없는 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것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준석이는 오직 해당 행위만 했습니다. 그러니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이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선거 때마다 머리를 뒤밀며 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서 발악을 해대는 그런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보수가 죽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했고 정권을 바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국방, 안보, 외교 및 경제에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애석하게도 여러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수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아 넣으라는 것임에도 수사를 질질질질 끌면서 임기의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애써 외면하고 있어서 그 자신이 부정선거의 공범이 아니면 주범일 것이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닙니다. 왜 대통령이 좌고우면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총선 직후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실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아주 등신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 염장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장관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위원정당 해산을 했던가요? 아니면 무슨 전교조 같은 그런 불법단체를 응징해서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실적이 있었나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법무장관 청문회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보이는 그 민주당 의원들과 말장난을 하는 그런 공방을 벌인 것 그게 전부입니다. 실력 있는 야당 의원이 아니고 IQ가 떨어져 보이는 애들하고 더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르며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민경욱을 아무 이유 없이 경선에서 배제하고 국민이 선택한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을 취소하고 김경률 같은 종북 좌파 무리를 끌어들이고 김영주 이상민이 같은 좌파 퇴물을 경선도 없이 공천을 하고 국민이 그렇게 원했건만
사전선거를 독려해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총선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래놓고서도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 그 뻔뻔스럽기가 비교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준석과 똑같은지 말이 막힐 지경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출신임에도 다음 공천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용감한 행동에 국민들이 환호를 했죠. 어떤 이들은 김민전 의원을 영웅으로 칭했고 또 다른 사람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의혹이 있는데 조사하자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영웅 소리를 듣고 차기 대선 후보감이라는 칭호가 오히려 이상하게 들려야 정상일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탄핵파 62명이 국회의원을 하고 김영호와 한동훈의 터무니없는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들이 우글거리는, 그래서 웰빙 정당으로 거듭나서 마치 좋은 직업 하나 얻어 걸렸다라는 태도로 나란 일이야 내 알 바 아니고 그저 국회의원 생활을 충분히 즐기다가 다음 총선 때 또 공천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누가 바꿔줬습니까? 정권을 바꾸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2017년인가 18년 여름에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견디기 힘들었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분이 다음 주 또 가자고 하는데 일이 있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서울역은 그렇게 딱 한 번 나갔습니다. 그 대신 정교모 집회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로 조금 불편했지만 광화문에 나가 그늘 밑에 앉아 책을 읽는 한이 있더라도 주말이면 이승만 광장을 찾았습니다. 고교연합이 그랬고 전군연이 그랬고 수많은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그랬습니다. 그 고생을 노인들이 해서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 국민의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코빼기라도 보였습니까? 그런 국민의힘을 저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옳습니까? 저것들이 없어져야 올바른 보수 세력으로 이루어진 제대로 된 자유파 정당이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개꼬리 3년 묵혀둔다고 절대 황모가 될 리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새로운 자유파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